네, 안녕하세요. MCTV 김 팀장입니다. 장차장입니다. 자, 장 차장님, 오늘은 어떤 컨텐츠로 좀 찾아오셨나요? 오늘은 건물을 살 때 호구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약간 자극적인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건물을 매입하시는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건물을 살 때 호구당하지 않는 방법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중개법인이나 로컬 부동산, 동네 1층에 있는 부동산들에 최대한 많이 다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광고나 그렇게 노출되는 곳에서는 사실 좋은 물건들이 그렇게 노출이 되는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품을 좀 많이 파셔서 좋은 물건도 많이 얻으시고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다 나와 있는 물건은 사실 디스코나 밸류맵에서 광고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쉽게 접하실 수가 있는데 숨겨진 매물이나 단독으로 진행하는 매물들은 부동산에 방문해야만 대부분 알려주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거는 거의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개법인이나 이제 로컬 부동산을 많이 다니시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할 때에도 100%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매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물건을 검토할 때 의문사항이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매물에 대해서 이해가 완전히 될 때까지 집요한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도 일을 할 때 최대한 완벽에 가깝게 좀 이해를 하고 소개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손님분들께서도 임대료는 왜 이럴까? 건물은 왜 이럴까? 매가는 왜 이럴까? 이걸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뭐 다른 거는 또 없을까요?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거는 검토하시는 지역의 거래량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순조롭게 엑시트를 하시려면 수요가 있는 지역에 매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전년 대비 매가 상승률이라든지 매가 어느 정도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몇 년 뒤에 엑시트를 할 건지 얼마에 엑시트를 할 건지 그런 거를 좀 판가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검토하시는 지역의 그 주변 실거래가를 좀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스코나 밸류맵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변 거래 사례라든지 매매 진행하는 내용들, 매매 진행하는 금액을 좀 확인해서 최대한 비교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뭐 실거래가가 찍히긴 찍혔지만 근데 시세에 비해서 좀 너무 높게 거래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실거래가와 거래량을 같이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덩그러니 호가에 거래가 된 게 한두 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하한선으로 두고 분석을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한 방법이고요. 실거래가에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좀 안정적인 분석이 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거래 당사자들의 사정에 따라서 호가의 거래가 되기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개발행위를 해야 하는데 자기 앞에 있는 토지를 꼭 매입을 하여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면은 비교적 호가에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보셔야 될 게 주변의 임대 시세를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수익용 빌딩에 같은 경우에는 주변 임대 시세를 비교해서 적정한 시세인지 확인을 하고 꾸준히 지속 가능한 월세인지를 좀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그것도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임차인이 만약에 퇴실했을 때 우리는 그 수익률을 보고 샀는데 그 수익률대로 맞출 수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경우를 봤었는데요. 강남에 이제 3% 초반대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을 어떤 분이 매입을 하시고 수익률이 괜찮으니까 매입을 하셨는데 저렴하게 매입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매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임차인이 나갔는데 근데 또 그 수익률로 못 맞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계속 이자만 내고 나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고 근데 또 건물은 또 잘 안 팔려. 이미 높게 샀으니까. 그리고 또 건물 자체가 4억형으로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개별 임차가 힘든 거예요. 안에 컨디션을 봤더니. 그러니까 개별 임차도 어렵고 홍임대도 맞추기가 어렵고 높게 책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또 낮게 임차를 구하게 되면 수익률도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샀을 때는 높은 수익률을 보고 거래를 하신 건데 그게 또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손해를 좀 보시고 거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저는 근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좋은 물건들은 금방 팔리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시장이 좋건 안 좋건 좋은 매물들은 흔치 않지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 엉뚱한 매물을 호구 잡혀서 매입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하시던 물건 중에 적합한 매물이다 싶으면은 너무 긴 고민보다는 결단력이 좀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물 보시는 눈이나 뭐 상권 분석, 뭐 임대료 보시는 눈을 좀 길러 주시면은 나중에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최대한 빠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나에게 좋아 보이는 매물은 당연하게도 남한테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준비가 된 사람이 이런 좋은 매물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가 건물을 사려고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고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우선 뭐 개개인마다 매수하시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그 기준에 적합한 매물이 있다 싶으실 때 결단력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다 종합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아무래도 매가라고 좀 생각이 돼요. 저희가 마진 폭을 이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렴하게 구입을 했으면 거기만큼 금방 도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시간까지도 단축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빨리 수익을 실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는 매가가 좀 우선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 차장님과 조금 거칠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저희가 건물을 살 때 호구가 안 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을 나눠봤는데요. 사실 실거래가 분석 뭐 이런 건 하실 수 있는데 임대시세 분석이라든가 뭐 상권 분석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엠스 중개법인 찾아주시면 저희가 뭐 분석이라든가 뭐 컨설팅 같은 거를 성심성의껏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엠스 에셋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MCTV의 김 팀장 장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